그걸 많은 구독 서비스 이용하고 있었다. 네, 있었다. 네. 뭐 덧붙이자면 그 OTT 이외에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지금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튼 3,000원 저씨.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이 와중에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독 서비스를 과거에는 썼지만 현재는 좀 다른 형태다. 또 광의의 그 개념으로 퍼졌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 말고 우리 두 사람은 구독 서비스를 안 한다. 내지는 안 쓰고 있다. 그걸 왜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피력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이제 이 리스트업을 좀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만 이상한 사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애플을 보냐, 왜 그 넷플릭스를 보냐, 그 맨날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게임도 하고 돈 많이 나가지 않냐, 돈을 아껴라 이러고 수많은 잔소리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저도 그러고 있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더라. 그래서 꼰대가 됐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혼만 났더라. 괜히 혼만 냈더라. 그래서 미안하더라. 그런 얘기를 괜히 하게 됐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은근히 많이 구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CAD를 하고 있어야 돼서 본업이 디자인이다 보니 CAD를 해야 돼서 CAD 소프트웨어를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그것도 되게 비싼 프로그램들이었지만 비싼 걸 매달 아니 매년 돈을 내면서 썼어요. 연간 정기 구독이었죠.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유지나 카티아 같은 거는 한 번 구매할 때 이제 패키지 단위 구매를 하지만 총 패키지를 구매하면 4,5천만 원이 넘거든요. 한 패키지가. 근데 구매하고 나면 그 버전에 한해서만 영구 보관이고 그렇죠.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유지하고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 아니라 버그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픽스하거나 또는 제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제 생기면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이래? 바꿔줘! 내지는 고쳐줘! 어떤 문제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매년 1,500에서 2,000만 원을 냈어야 됐어요. 근데 개인이 낼 수 있는 돈은 아니니까 저는 당연히 기업에서 내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왔는데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면서는 카티아나 유지 같은 비싼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었고 일단 구매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같은 그래도 나름 좀 저렴한 쪽으로 전향하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온쉐입이라고 하는 그 솔리드웍스를 만드신 분이 창업을 하신 구독형 CAD가 나온 거예요. 아, 구독형. 네, 구독형 CAD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도 구독형은 있었어요. 근데 온쉐입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파이가 커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퓨전이라든가 그 V캐드라든가 뭐 S캐드, 프리캐드 뭐 수많은 캐드들이 뭐 서비스 내용들은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질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구독형이 있긴 했거든요. 되게 저렴하게. 그런데 오토데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제대로 쓸만한 녀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온쉐입이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스타트업이라든가 또는 개발자라든가 그 돈이 많은 그런 기업들 말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면서 초기 시장 파이가 갑자기 커지는 걸 보고는 이제 오토데스크라든가 또는 유지라든가 카티아를 만드는 다소 시스템들이 이런 시장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던 업체들을 인수하기도 했고 또는 자기들이 개발하고 또는 현재 개발할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면서 막 등장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 중에 하나를 쓰고 있고요. 1년에 68만 원을 냅니다. 생각보다 그 비용에 비하면 너무 저렴한 느낌이지만 그냥 개인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68만 원의 비용이 저렴하진 않죠. 그러니까 단위로 보면 단위 금액으로 보면 저렴한 금액은 아니죠. 일반적인 저희가 통상으로 OTT는 1년에 다 해봐야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꽤 높은 비용인데 얘는 단지 소비하는 게 아니고 생산성을 갖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그 제가 그걸 이용해서 버는 돈에 비하면 저렴한 그죠. 거에 제일 중요하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지나 카티아는 이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매년 냈어야 됐기 때문에 제 수입에 거의 미금 가는 돈을 내야 되는 게 버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좀 저렴한 CAD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됐고 여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도비 프로그램 저만 쓰는 게 아니죠. 이제는 뭐 웬만한 크리에이터들은 다 쓰고 있고 어도비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유저들도 너 포샵 했냐? 이럴 정도로 포샵은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어요. 저는 그 회사에 포토샵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툴들을 쓰고 있지만 그 어도비사에서도 매달 5만 원에서 6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을 했어야 됐고 또 바이러스 그다음에 VPN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 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 과제를 좀 가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 한글이라는 거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 한글도 최근에 구독형 서비스가 나와서 그걸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피스 방금 얘기했지만 오피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이제 다 통합돼서 그 오피스 365 안에 다 들어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걸 좀 쓰고 있고요. 예를 들면 비주어 같은 거. 그죠, 비주. 그런 것들이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 만들어진 코드를 좀 확인하거나 열어볼 필요가 있어서 필요했었고요. 그 외에 소프트웨어를 꽤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도 구독해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게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모든 게임이 구독이야 거의. 네, 게임은 그러니까 사실 정말 오래됐죠. 진짜 월정액이라는 오래됐어요. 온라인 게임이라고 MMORPG는 현재도 거의 뭐 대다수잖아요. 네, 월정액이라는 그런 이제 결제 방식이랄까요? 결제 방식이 저희 과거에는 정액제가 모든 게다 정량제였다가 정액제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욕을 환호를 엄청나게 했는데. 환호를 했죠. 오히려 정량제가 오히려 모뎀을 쓰는 예. 네. 맞아요. 정량제는 정말 비쌌는데 정액제로 바뀌면서 환호를 했죠. 환호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구독이잖아요. 매달 한 번씩 지불을 해서 제가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정량제라면서 욕을 엄청 했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면 못 쓰는 거야.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욕을 많이 했는데 정액제로 바뀌면서 양으로는 무제한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는 것 뿐이지 양으로는 제한이 없어서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구독 서비스의 핵심이 그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네. 제한이 없다는 거. ADSL이 그때 딱 설치가 되면서부터 이제 맞아요. 한 달에 얼마만 내면 인터넷이 다 된다. 근데 애기들은 다 인터넷 이러고 있고 이제 부모님들은 안 게임 된다. 안 된다. 게임 다 게임이 문제야. 맞아. 그렇죠. 현재도 그런 네. 얘기는 지금 많아요. 다 게임이 문제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성원을 입다 보니 ADSL, 뭐 VDSL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아예 내선 자체는 이제 무제한이 거의 되는 게 무제한이죠. 좀 시간이 됐죠. 이제는 속도에서이 오히려 되고. 어쨌든 그렇게 게임은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정액제가 돼가고 있고 구독형이 돼가고 있어요. 뭐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들은 대부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아주 사소한 캐주얼 게임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좀 있고 매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 달을 내면 매일 재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정량의 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량으로 보면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필요한 걸 돈 주고 더 사라 뭐 이렇게 네. 하지만 어쨌든 구독형이고요. 뭐 이제 옆으로 잠깐 세는 거지만 사실 온라인 게임 우리 PC에서 하는 MMORPG가 구독형으로 많이 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수익이 안정화인데 그 수익이 안정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가면서는 복제를 할 수가 없는 근데 어차피 온라인 게임이니까요. 네, 프로그램 자체가 온라인에 있다 보니 접속을 해야 되고 접속하는 권한을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복제를 할 수가 없었죠. PC에 갖고 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독형 서비스가 증가했는데 지금 스마트폰 앱들은 당연히 그런 그 스마트폰 안에 구속이 되어 있고 그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귀속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용료를 내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는 앱들, 예를 들면 노트. 네. 걔네들은 왜 구독을 해야 되느냐? 불만이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지금은 당연히 구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화기를 바꾸고 또 N 플랫폼이라고 해서 PC에서 쓰고 스마트폰에서 쓰고 태블릿에서 쓰고 PD에서 보고 내가 어디 있든 기기와 장비와 관계없이 그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편집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닥 필요하지 않았던 초창기에는 only 스탠다드 언론이었기 때문에 이걸 구독을 해야 되는 의미를 몰랐어요. 되게 불필요했고 짜증났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걸 클라우드라는 시스템 안에서 공유를 해주니까 그죠. 당연히 이용료를 내야 되고 그게 훨씬 더 편하고 더 안전하니까 지금은 이제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요. 그러면 여기서 네.
구독 서비스가 지금 장점 위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비싸다는 거는 지금 단점에 해당되잖아요. 네. 그렇죠. 단점은 지금 비싼 거밖에 없나요? 비싼 거 말고 제가 지금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 갈 거냐면 나의 모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적인 자유는 자유권은 박탈될 것이다. 내가 뭘 선택하고 내 삶을 또 내가 즐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암암리에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구독해 주는 대로 사용을 하고 보고 먹고 해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거든요. 이거 지금 뭐 OTT에서도 보면 내가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넷플릭스를 보면서 디즈니 플러스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넷플릭스 보면서 디즈니 보면서 왓챠 보면서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다른 서비스까지 몽창 볼 수는 없거든요. 아마 그것만으로 한 달 교류가 더 날아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소득 수준에 나의 그 컨텐츠 소비가 귀속되는, 그리고 그건 나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서비스를 그대로 쓰는, 거기에 완전히 홀딩이 되는. 그래서 나의 선택권은 사실상 없어지는. 왜냐고? 뭐 추천해주고 내가 들어가서 아무거나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넷플릭스에 있는 그 수십만 개 영상 다 본 사람 없을걸요. 그죠. 많이 봐도 한 30% 봤으면 30%가 뭐 3%도 어렸을 거야. 10%도 어렵고. 맨날 틀어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 입장이고 우리는 다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그들이 그걸 볼 수 있게 해놓지 않았어요. 이름을 알아야 찾지. 그렇죠. 또. 네,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고 싶은 성향과 보고 싶은 내용의 카테고리만 알지, 새로 나온 영화 제목, 새로 나온 드라마 제목, 새로 나온 만화, 새로 나온 잡지, 새로 나온 화장품, 새로 나온 생수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주로 메인 화면에 있는 추천 카테고리 위주로 보게 그들이 되니까. 보여주는 거 안에서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는 거에 귀속된다. 근데 그거는 그들이 나한테 제공하는 그 돈의 양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극단적인 성향이 있긴 합니다. 안 그럴 수 있어요.